안녕하세요. 다세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이제 2회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원래 저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실기 공부를 충분히 했다,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마음이 초조해 하실 거고요. 근데 본인만 그러신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 2회 실기에서 KC 문제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실기에서 견적 문제의 출제 방향, 그리고 시퀀스 파트가 또 출제될까요? 이 정도. 이 두 가지 질문이 많으신데요. 지금 공부하셔야 되니까, 시험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C 규정이 이번 2회 실기시험에서 얼마나 출제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1회 실기에서 KC 파트가 종목별로 기사나 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종목별로 약 2문제 가량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당 한 5점 정도의 배점이니까요. 따라서 한 총 10점 정도의 점수가 할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KC가 적용된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 시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시험에서도 다시 이렇게 쉽게 출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문제 전체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KC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이 이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1회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처럼 그런 문제, 약간 원론적인 기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이나, 혹은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판단 기준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들도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수는 3문제 이상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난이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3문제가 출제된다면은 15점이죠. 15점이고, 이 15점이라면,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면은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점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C 문제가 제발 쉬운 문제로 적게 나오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이전에 여건이 되신다면 KC 파트 이론, 그리고 그 이론과 함께 예상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주시면은 심적으로든 혹은 결과론적으로든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이죠, 기출 문제를 모두 충분히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기출 문제 공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KC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공부는 어쨌든 기출 문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실기에서 시퀀스 문제의 출제 여부, 그 다음에 견적 문제의 출제 방향입니다. 올 2월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사항으로 2회차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에서 2회차 실기시험부터 견적 문제의 배점이 기존 2에서 30점에서 20점에서 30점에서 5에서 10점으로 변경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출제 방향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2016년 2회 시험 이전처럼 견적 문제가 5에서 10점짜리 한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렇게 출제되었을 경우에도 총 배점 보세요. 5에서 10점짜리가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하면은 총 배점은 10에서 20점 정도로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에도 견적의 출제 비중이, 견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또한 다른 방향을 한번 예상해 보면은 2016년 4회 이후에 출제되던 20에서 30점짜리 견적 문제가 그 일부만 출제되면서 그 배점만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점에서 30점짜리 3점짜리 한 문제에서 일부가 출제되면서 그 문제에서 배점이 10점으로 혹은 15점으로 이런 식으로 낮아질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실제 2016년 4회차 이후에 출제되었던 견적 문제가 현장에서의 견적과는 더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출제된 이러한 경향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점만 낮아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6년 4회차 이후에 출제된 견적 문제들은 모두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께 조금만 더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16년 4회차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6년 4회차 이후에 출제되지 않았던 시퀀스 문제가 올해 1회차 공사 시험에,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견적 문제에서 빠진 그 배점은 시퀀스 문제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란 예상이 됩니다. 실제 실기시험 문제는 좀 출제 경향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출제되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동안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은 당분간 또 출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퀀스 파트가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혹 시퀀스 문제에 대해서 연습이 조금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공사 파트 실기 종교반에도 수록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번개 배송 상품으로 출시한 시퀀스 문제 모음이 있습니다. 이 모음, 시퀀스 문제 모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참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더군다나 확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확답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할지도 헷갈리는데요. 실기시험은 가능하다면 무조건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문제 나오지 마라 하면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수는 없죠. 기도하고 있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여건이 되시는 한은 최대한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서 접수도 끝나셨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